MZ세대 사관부석의 이수의 생각. 요즘을 초역전의 시대 또는 MZ세대라고 한다. MZ세대는 무엇이며 왜 MZ가 승리했을까? MZ세대가 사회적 화두가 된 지도 10여 년이 지났다. 1980년도 이후 2000년도까지 태어난 사람들이 MZ세대다. 이들이 성장하면서 가정, 학교, 직장, 군대에서 차례로 난리가 났다. 생각도, 일하는 방법도, 노는 방법도 기성세대와 다른 세대이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신인류가 탄생한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우선 1980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보화 사회의 시작이며 신자유주의의 시작이고 민주화 운동의 분출 시기였다. 이에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쓴 제3의 물결이 나왔고 1985년에는 같은 저자가 쓴 권력이동이 나왔다. 80년대 초부터 정보화 사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1980년부터 우리 사회에 민주화 의식이 고조되었으며 신자유주의는 무한경쟁, 승자 독식, 개인주의를 확산시켰다. 바로 이때 태어난 세대가 MZ세대다. 이들은 정보화 사회 제1세대이며 민주화 의식에 강한 특성이 있고 경쟁체제와 차등 보상제 도입에 따라 팀워크보다 개인주의가 강한 특성이 있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스타크래프트, 닌텐도, 게임기와 컴퓨터를 가지고 놀았다. 기성세대에게는 컴퓨터가 업무용이었지만 이들에게는 생활의 도구이고 오락의 도구였다. 기성세대가 데스크탑 컴퓨터를 썼다면 MZ세대는 노트북을 휴대하고 다니며 일상을 함께하였다. 이들이 성장하여 중고등학생, 대학생이 되자 제일 먼저 당황한 것이 교사와 교수였다. 공부하고 노는 방식이 다르고 대화하는 방식이 다른 학생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말이 안 통한다. 버릇이 없다. 예절을 모른다. 저밖에 모른다. 4차원 인간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왔는데 MZ세대와 기성세대의 문화적 충돌에서 나온 아우성이다. 이들이 성장하여 직장으로 사회로 진출하자 직장에서 또 한 번 난리가 났다. 소통 방식이 다르고 개성이 강하고 예의가 없는 신참들이 나타났으니 기존의 조직 문화에 젖어있던 기성세대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 잔소리도 하고 공기도 잡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새로운 도구와 무기로 무장한 신인재들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민주화 의식이 강한 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의, 인권, 공정, 평등에 민감했고 권위주의, 상명하복, 갑질에는 강력한 저항을 하였다. 이들은 의식도 태도도 일하고 노는 방식도 기성세대와는 완전히 달랐다. 기성세대가 이들을 보는 관점도 변하기 시작했다. 태도가 이상했지만 업무 처리는 막강한 강점을 지닌 것을 깨달은 것이다. 이들은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 자율성을 주면 날고 뛰지만 간섭하고 통제하면 거침없이 대드는 것이 MZ세대의 특징이다. 세상에 변한 걸 모르고 잔소리하고 간섭하는 기성세대를 이들은 꼰대라고 부른다. 한글 단어 꼰대는 지금 영어 사전에까지 GGONDAE라고 올라있다. 우리 사회는 한동안 MZ세대와 꼰대들이 뜨거운 세대전쟁을 벌인 것이다. 이 전쟁의 승자는 당연히 MZ세대다. 신용무기로 무장을 했으니 기성세대는 당할 수가 없는 것이다. MZ세대가 역량을 발휘하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초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사원이 임원보다 똑똑한 세상, 학생이 교수보다 똑똑한 세상, 병사가 간부보다 똑똑한 세상, 자식이 부모보다 똑똑한 세상, 신참이 고참보다 똑똑한 세상이 초역전 사회이다. 멘토링은 멘토가 멘티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다. 초역전 시대에는
리버스 멘토링이 더 필요해졌다. 젊은 멘티가 나이든 멘토를 지도하는 것이다. 초력조는 그야말로 세상이 뒤집어진 것인데 이걸 모르거나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원시인이다. 2007년에도 특기할 만한 역사적 시점이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선보이며 스마트폰 시대를 열었다. 또 하나의 막강한 휴대용 무기가 나타난 것이다. 스마트폰만 들고 있으면 소통도 검색도 놀이도 업무도 24시간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스마트폰을 몸의 일부처럼 쓰는 사람들을 포노 사피언스라고 부른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2015년 기사에서 처음 썼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최재봉 교수가 동명의 책을 쓰면서 이 용어와 개념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포노 사피언스는 스마트폰을 24시간 끼고 사는 신세대를 말한다. 잘 때도 침대 밑에 두어야만 안심이 되고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부터 찾는다. 이들에게 스마트폰은 생명을 지탱하는 도구이자 무기다. 이들에게 휴대폰 사용을 못하게 하거나 뺏으려 들면 죽기 살기로 저항한다. 스마트폰이 생명줄이기 때문이다. 휴대폰을 뺏으려는 부모나 담임선생님을 폭행한 중학생들이 나오고 심지어는 극단 선택을 하는 충격적인 일까지 발생했다. 도대체 휴대폰이 뭐라고? 포노 사피언스에게 스마트폰은 신체의 일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뺏는 것은 신체 일부를 뜯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MZ세대들이 군에 입대하면서 또 한 번 난리가 났다. 군대는 합법적인 계급사회다. 위계질서가 중요한 곳이다. 부하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자유분방하고 민주의식이 강한 MZ세대와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처음에는 젊은 병사들을 교육과 훈육으로 바로 잡으려고 하였다. 불가능한 일이다. 차차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과 문화를 바로잡기 시작하였다. 각 군에서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위원회가 설치되고 많은 대책이 나왔지만 초기에는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기성세대인 군 간부들이 변해야 하는데 MZ세대 병사들을 대상으로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건전한 병영문화를 위해서는 오래된 규정, 문화, 리더십을 바꾸는 것이 급선무다. MZ세대가 군에 들어오면서 큰 논란이 벌어진 것이 스마트폰 사용이다. 신성한 국방 업무를 하는 건 좋은데 내 생명줄인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아우성이 쏟아졌다. 병사들의 스마트폰 사용 여부를 놓고 뜨거운 사회적 논쟁이 벌어졌다. 결론은 사용 허용이었다. 보안 문제, 지나친 게임, 오락 등 문제점보다 순기능이 더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했더니 병사들의 우울증이나 자살률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군생활을 하게 되면 속박감을 느끼고 위축하는데 스마트폰이 활로를 열어준 것이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들어와서 휴가와 외출까지 제한되면서 젊은 병사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었는데 스마트폰 사용이 숨통을 터준 것이다.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기 전 병사들에게 스마트폰 사용을 허용한 것은 신의 한 수였다. 이제 MZ세대는 20대에서 40대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다. MZ세대 맨 처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40세 전후가 되면서 직장에서 팀장이나 중견 간부가 되었다.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 경제문화 발전의 동력은 MZ세대였다. 장단점이 있는 세대지만 장점과 강점이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정보화 사회 민주화의 격동기 그리고 신자유주의 무한경제 사회를 뚫고 나온 세대다. 이들이 지금 우리 사회의 중추 세력이 되고 있다. 이제 MZ세대들을 이을 신세대가 자라고 있다. 새롭게 알파 세대가 나타난 것이다. 알파 세대는 2000년대 초반 이후 탄생한 신세대를 말한다. 이들은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이 아니라 새로운 무기로 무장하였다. 5G, A1, 빅데이터, 로봇, 드론, 메타버스 등 새로운 기술이 이들의 생활도구이고 경쟁 무기다. 이제 이들이 사회로 진출하면 MZ세대는 게임이 안 된다. 훨씬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MZ세대들은 새로 나타난 알파 세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과거의 선배들에게 꼰대질을 당해보았으니 대물림을 할까? 아니면 반면 교사의 교훈으로 우호적으로 대할까? 만약 MZ세대와 알파세대가 콜라보를 한다면 어떤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까? 40대 중반 이후 기성세대는 어떻게 살아남을까? 특히 7, 80대 노인 세대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 사회 각 분야 최상위층의 리더들은 어떤 리더십을 새로 갖춰야 할까? 대통령을 포함한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 선출직 국가 지도자는 어떤 인물을 뽑아야 할까? 이제 우리가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이 글은 최근 육군사관학교 세미나, 도산 아카데미 등에서 강의한 내용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